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SK케미칼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였죠. 네, 뭐 저가, 고가, 뭐 이 밴드 폭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움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 최저가 40만 6천 원, 최고가는 42만 4,500원. 네, 그렇게 됐고 종가는 이제 42만 원. 시가가 이제 41만 8천 원이었으니까 올라서, 네, 시가에 대비해서는 올라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어제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0.71. 요것 세 개를 합하면 거의 10% 정도가 이제 빠졌죠. 46만 2,500원 고점 대비. 네. 근데 이건 뭐 조정폭이 어느 정도 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에 계속 보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아직 부담감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무리하게 또 뚫고 올라갔다가 또 밀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를 하고 가야 됩니다. 끌어올리는 상태에서는 조금 소화를 하고 가야 돼요. 뭐 중장기적인 그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에요. 지금 주가 위치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니까 네, 너무 이렇게 낙심 안 하셔도 되고 사실 이렇게 이제 흔들린 날 거래량 자체가 줄었잖아요. 네. 1월 초에 요때 정말 거래량 없었죠. 이때는 외면받았잖아요. 시장에서. 이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뭐 요때도 좀 있긴 한데 거의 뭐 가장 그래도 많이 적은 그런 거래량이죠. 뭐 이때에 비해서도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뭐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 줄으면서 흔들리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뭐 시장 자체는 외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죠. 외인 매도가 좀 나왔는데 뭐 기관, 개인 사실 순매수량, 순매도량 보면은 전에 이제 지난주에 한참 뭐 치고받고 이렇게 많이 좀 서로 간에 기싸움 좀 강하게 이제 부딪힐 때보다는 순매수, 순매도량이 좀 줄긴 했어요. 줄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일단 눈치 보기 그게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장이 며칠 안 남아요. 며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공격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방어적 투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방으로,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이제 공격을 타진하기보다는 하방으로 지지 라인을 갖다가 다져보는 그런 게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답답하더라도 추세만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또 낙심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영상 하면서 달력을 조금 잘못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보니까 11일부터가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부터가 아니라 11일 목요일부터 휴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연휴고 목요일날 연휴가 되면 사실 목요일이 11일이 원래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만기일인데 11일이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하루 앞당겨져서 이번 달 옵션 만기일은 2월 10일 수요일이 됩니다. 내일 모레. 자, 이러니까 이번 주는 3일밖에 없죠. 그리고 매매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주식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D 플러스 2일 영업일 기준으로 2일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쵸? 오늘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은 만약에 매도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수요일에는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해요. 예수금으로 반영돼서. 근데 내일이나 모레는 그 인출이 안 되죠. 화요일 날 매도, 내일 매도로 하시면 그 반영이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연휴가? 어쨌든 연휴 직후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 D 플러스 2일로 되다 보니까 오늘 뭐 외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개인은 약간 순매수인데 초반에 좀 매도도 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잔고로 반영되려면 오늘은 이제 매도가 돼야 되니까 돈을 좀 이렇게 뽑으실 필요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오늘은 했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번 주는요. 근데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에다가 연휴 직전이라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투심이 되게 악화될 수 있거든요. 옵션 만기일 때문에 좀 네. 좀 그게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옵션 만기일 자체가 변동성이 커요. 근데 연휴 직전에 이제 매수세가 좀 약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조심히 보수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10일 날 수요일 날에 그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 그러죠. 그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그 투자 지수, 거기에 대해서 리뷰가 있는 날이에요. 분기 리뷰.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발표를 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그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공매도 금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제 공매도 자체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로 운영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증시가 너무 이렇게 오를 때 그 해지 전략으로 또 공매도 많이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밖에 안 되거든요. 매수밖에 안 되잖아요. 공매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물로 이제 해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팔아갖고 해칭을 하는데, 사실 이게 또 증시에 따라 선물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매매 전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본 것 같거든요. 보통 네, 롱 포지션으로 이제 매수를 걸고 숏으로 이제 해칭을 하면서 롱앤 숏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많이 쓰는 전략이 주식을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을 매수하고 좀 많이 올라서 이제 잘 갈 종목들 매수하고 많이 올라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를 매도하는 그 숏 전략을 같이 써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매도 연장에 대해서. 그래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SK케미칼은 오히려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모건 스탠리, JP모건 이런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2월 10일 날 리뷰 때 그래도 SK케미칼은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을까. 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특별한 얘기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서두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해갖고 지수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2100, 네,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3100 전후에서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죠. 네, 여기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3100 하단에서는 매수, 한 3080인가요? 그쯤에서 매수, 그 다음에 3160에서는 부근으로 올라가서는 매도,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3100보다 이제 좀 상단에 있을 때 기관 좀 매도가 나오다 하단에서는 오히려 기관 매수가 들어왔죠. 매수가 들어와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순매수 상태입니다. 연기금은 네, 계속 30일 거래째인가요? 매도죠. 그래서 연기금 비중이 좀 높은 데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기금은 지금 포트폴리오상 계속 지금 매도하는데, 이게 5월달에 이제 중기 기금 운영에 또 다시 회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매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 국민연금 자체가 자기들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운용사들한테 위탁을 하는데, 운용사들은 지금 목표 그 수익률, 어떤 포트폴리오상 목표 비율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 매도만 하고 있어요. 여기 참 편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걸 이제 리밸런싱,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들이 원했던 목표 뭐 17%면은 비중을 17%로 다시 낮추는, 지금 20% 넘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하는 거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홀드 전략, 그냥 증시가 올라갈 때 계속 홀드하면서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포트폴리오상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 무시하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홀드 전략을 했으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좀 더 올라가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 사실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국민들의 자산인데. 아무튼 지금 연기금의 매도가 이렇게 자꾸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5월달까지도 계속 지속되면 시장 자체에 대한 투심이 많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을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자기들은 또 아무 말 안 하겠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 시장 상황을 좀 잘 아셔야 또 매매하시는 게 또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시황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뭐 다른 시황보다는 이제 뭐 이런 거, 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공모에 대한 거. 네.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 4.9에서 6.5만 원, 그러니까 49,000, 65,000원. 3월 9일에서 10일. 9일 날은 그 뭐죠? 우리사주 쪽이 먼저 아마 할 거예요. 직원들 대상으로 조금 먼저 할 거고, 그게 400 몇십만 주인가요?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진행되는 거, 그다음 평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SK 케미칼이 어떤 이익을 좀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금요일날. 그거 여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네, 그거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많이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IPO 관련된 거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얘기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스트라제니카로 많이 유명해졌죠. 그 이후에 이제 노바백스 건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여전히 뭐 40% 이상은 이런 독감, 대상포진, 수두같이 이런 계열이요. 이런 쪽 백신이에요. 그 여기가 워낙에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사들에 대한 거 이제 판매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거 협력 관계 만들면서. 그래서 여기는 뭐 매출이나 이런 쪽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삼성증권에서도 좀 이런 것도 나오는데, 목표 주가도 좀 이렇게 55만원 정도로 해놨죠. 여기 지금 보면은 CMO 매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CMO 컨센서스는 뭐, 그러니까 여기 SK 케미칼에 대해서 CMO 매출 이연으로 컨센서스 하회가 됐다고 하지만 코로나 백신 FTA나 EMA 승인 이런 스케줄 맞춰서 CMO 매출이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매출액이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작년 이제 4분기랑 작년 거 매출인데요. 그 순손실 299억이 사실 보면은 자산 손상이 있었어요. 자산 손상 때문에 된 거지 단순히 영업적인 내용, 그러니까 비영업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상각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별도 영상 금요일날 만들어 드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감가상각이 좀 있어서 이 재무상으로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뭐 큰 문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매출 뭐 많이 올리고 있죠. 영업이익도 그렇고, 네, 영업이익이 뭐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네, 전망치를 보면은 많이 올라가요. 이게 왜냐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연계 매출까지, 네, 지분법상 그 연결 회계까지 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영상, 금요일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765만 주, 이번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기업 공개를 하면서 상장을 하면서 구주 매출로 765만 주 자기 거를 내놨죠. 네, 그거에 대한 그 이익, 그것도 뭐 4천억인가 5천억 이렇게까지 되죠. 거기 플러스 지금 지분법상 지배회사예요. 50% 더하기 1%, 50% 더하기 1, 그러니까 한 주죠. 50% 더하기 한 주 이상을 갖고 있으면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주주총회에서 과반 이상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된 주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지배회사라 그래요. 그 회사에 대한 지배를 할 수 있다. 경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배회사라 그러는데, 지배회사는 자회사의 매출, 그다음에 단기순이익 이런 거를 100% 반영을 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잘하면 SK 케미칼 매출로 연결돼 갖고 이제 반영이 돼요. 연결 회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크게 잡힌 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가만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볼 땐 제가 보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거래량 보면 연기금 뭐 계속 얘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상 매도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좀 중요한데, 금융투자가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순매수가 많았는데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뭐 양 자체가 매도량도 그렇고 매수량도 그렇고 많지 않죠. 근데 이 SK 케미칼 자체가 기관 영향이 그렇게 큰 데는 아니에요. 큰 데는 아니고 오히려 외인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뭐 외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수량으로 볼 때 그래도 이런 데들보다도 많이 이제 매수를 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상장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업에 대해서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공매도 연장 관련해서 외인들이 약간 한국 증시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면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가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편. 순매수가 보면은 13일부터 지금까지도 54만 3천이잖아요. 그쵸? 개인이 주로 많이 팔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사실 오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죠. 고생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이 주도를 했어요. 개인이 그냥 흔들어 댔던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저런 뭐 리딩하는 사이트나 뭐 게시판에 이런 데에서 보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자주 보지 마세요. 심리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 특히 흔들어대기 하는 거죠. 어차피 이번 주 거래 3일밖에 안 되고 투심이 약하니까 이럴 때 이제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쪽은 이제 흔들어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케미칼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이제 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오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장 초반부터 좀 이제 밀려 내려가는 게 좀 있었죠. 시초가가 여기에요. 시초가 자체가 이제 밀려 내려왔었고 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분기 그 실적 발표에 대해서 특히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 적자 전환, 영업 순손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크게 본 것 같아요. 개인들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숫자만 보고 내용만 보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업부 일부 사업부에서 자산 손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재무상 감가상각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반영이 되면서 순손실로 이렇게 적자 전환처럼 표기가 된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흔들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오전에는 뭐 많이 좀 흘러내렸죠. 그러다가 오후 들면서 좀 진정이 되면서 올라갔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올려서 끝냈어요. 네, 시초가랑 이거 되게 올려서 끝냈고 보시면은 이제 동시효과에서도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끝났어요. 뭐 한 틱 위로 더 쳤으면 좋지만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어렵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로 좀 그래도 올려주고 끝이 났죠. 그래서 상당히 좀 오늘 네, 좀 약간 이렇게 많이 초반에 장 초반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런 날 그냥 아침에 안 보신 분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으신 거죠. 그 오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쨌든 42만원. 네, 42만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42만원이 어디죠? 약간 확대를 하겠습니다. 42만원이 여기쯤인가요? 네. 자, 42만원에 좀 딱 걸쳐 있잖아요. 42만원만 지키면 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2만원만 지키면 되는데 어쨌든 42만원 오늘 지켜냈으니까 이번 주는 제가 볼 때 상방으로 공격하기 쉽지 않은 날이에요. 이쪽으로 뭔가 특별하게 공격해 나갈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실적 발표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전체 1년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분기 4분기 건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죠. 오해 소지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이번 차라리 그 연휴 끝나고 했으면 투심이 괜찮으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갈 수 있는데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왜 연휴 직전에 이걸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흔들려서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이번 주 지금 이 거래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위로 뭔가 치고 나갈 건 없어요. 대신 이제 아래를 확인을 하면서 42만원만 계속 지켜주면 이번 주는 뭐 목표 달성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41만원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고 있는 네, 자 올라오고 있는 20선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올라왔죠. 자, 이런 면에서는 지지 41만원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단단한 편이에요.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단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41만원 부근에서 살짝 그 공격적이면 안 되고요. 이제 보수적으로 소량만 이렇게 조금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41만원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하고 이번 주는 이제 42만원 이 가격을 지켜내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예요. 그 위에 지금 당장 갈 만한 그게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그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네, 이제 뭐 공모를 하기 위한 첫 발을 디딘 거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달 초반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중간에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아마 3월 가기 전에 이제 2월 이제 연휴 끝나고죠. 연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주가가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흔들리면서 이제 점점 상방으로 이제 타진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공모가 성공을 해야 돼요. 공모가 성공을 해야
성공한다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발행하는 주식 그게 다 청약이 돼야죠. 네, 청약이 끝나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100% 청약이 다 되고. 근데 아마 중간쯤 되면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될 거다 예측도 나오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경쟁률이 셀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얘한테는 호재거든요. 왜냐면 청약이 되는 순간 4, 5천억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럼 부채도 많이 지를 수 있고. 그 이번에도 보면은 중장기 그 작년에도 중장기 부채들 중에 탕감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 채권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점 뭐 재무 상태 좋아지고 자회사 연계 매출도 괜찮고 본인들 어쨌든 이제 공장 같은 거 완비되고 하다 보면 코폴리에스터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올라가지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렇게 상방 돌파 시도를 그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번 주는 42만 원만 지키면 됩니다. 딴 거 보실 필요 없어요. 42만 원 지키는지 보고 마지막 보루는 이제 41만 원. 이게 워낙 단단해서 잘 깨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어차피 이거래일 남았잖아요. 이거래일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냥 주식 안 보시고 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월요일부터 참, 네,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어떤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이번 한 주, 마음 편히 보내지 한 주 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